네, 정치고수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 경북을 찾았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 또 고환율 등 현 정부의 실정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체제 전쟁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강성 지지층에 더 기대겠다. 뭐 이런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내란 척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아마 이게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 전략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내란 세력 이 척결 프레임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이루어지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직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특검의 뭐 이런 공소로 기소 유지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재판이 이제 뭐 이루어지는데 네. 뭐 그렇게 이제 재판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 이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냐. 물론 한편으로는 또 이제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한 내란의 그 계엄에 가담하고 참여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법적 판단까지 뭐 기다려 보겠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사실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을 지지층 결집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12.3 이제 메시지가 예연 확장의 그런 상당히 그 시험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척결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을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맞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결국에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지지층 결집 전략이 효과적인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중심의 집권 세력들이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을 가지고 내란 공범, 내란 동조 정당으로 네. 당장 지금 내일은 또 이제 초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체포영장 뭐 이제 뭐 국회 결의가 있을 것이고 구속 실질 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 이 동조 내지는 공범으로 몰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뽀촉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층을 결집시켜서 네. 그게 이제 맞불을 놓는 그 방식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방식이고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이 중도층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6.3 선거를 포함해서 작년 치러진 총선이든 대선이든 결국은 서잉 포드캐스팅 보도는 그렇죠. 이 네. 중도층이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12.3 뭐 이 비상계엄 1주년을 이 시점으로 아마 장동혁 대표도 이제 중도 예연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이제 뭔가 당의 이 변화된 모습을 아마 보여주지 않겠나.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어찌 보자면 국민의힘만 그걸 좀 인정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깔끔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고 좀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그런 절차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밟고 있다고 봐요. 네. 밟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제일 먼저 만나고 네. 그리고 3선 의원, 재선 의원까지 만났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초선 의원들하고 지금 자리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분들이 한결같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수 진영의 세력들만 결집해서 지금 어렵다. 현재 민주당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 내란 척결 뭐 세력 내란 이 척결 프레임은 그렇게 지지층을 결집해서 동원해서 이렇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지금 현재 대장동 항소권 포기라든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또 대장동 백현동 어떤 이런 배임 사건들을 배임죄를 갖다 없앰으로써 면소 법안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1년 차 정도 되면은 사실상 집권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절대적인 권력으로 지금 현재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국민들 견제 심리가 충분하게 작동될 수가 있다. 내년 선거쯤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3 비상계엄 1년 차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국민의힘이 달라진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어떤 중도 예언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소구력, 뭐 이런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고민하고 그걸 현실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거군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네, 막 시작 단계. 보수 결집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마무리 단계. 단계고. 본인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 왔고 뭐 그러니까 할 도리는 자기 이제 다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네. 이렇게 중도 소구를 갖추는 그런 달라진 정당의 모습 이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뭐 저는 그렇게 갈 터닝 것이다.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뭐 사실상 장동혁 대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손에 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제 계엄 옹호 세력과 단절, 외연 확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다선 의원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3일 직접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될 그런 이제 가장 마음이 급할 수 있죠. 이제 조급하죠. 그런 측면에서 당이 빨리 이게 중도 예언을 확장하는 그런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수 결집에 그냥 연연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지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결론은 당 대표가 사실상 큰 선거를 치르는 거는 국민들이 특히 야당은 그 야당의 이제 지도자 당 대표가 어떻게 선거를 중요하죠. 이끌고 가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당을 변화쇄신시켜 나가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문제라든지 보수 결집의 이 의미를 뛰어넘는 뭐 우리가 컨텐츠나 비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건지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시점이 이제 뭐 저는 곧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아스팔트로 나갔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상 심판 같은 경우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그게 어떻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국회 주경호 원내대표 이제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도 있고 이분이 이제 아마 곧 잡혀질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주경호 만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바람대로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중심이니까 이는 100%될 것이고 이제 영장심사에서 만일 그게 인용이 되어진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을 하나 갖추는 행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과거 통진당 사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이 그게 헌재 심판을 갖다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의결을 그치면은 이게 대통령이 바로 헌재로 가는 이런 상황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정치 세력을 갖다 말살시키면서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건 역대 과거 군부 정권이나 특히 뭐 전두환 신군부 이런 많은 우여곡절 뭐 이런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도 그런 끝장 막장식의 어떤 그런 정치 탄압이나 보복 뭐 말살 이걸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런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 않을 되는 것이다. 겁니다.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이 당은 곧 해산될 정당이니까 국민 여러분들 마음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혼란을 주는 거죠. 일종의 민주당의 프레임이고 그럼- 전략이다. 그렇죠. 저것도 네. 선거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장동혁 대표도 변해갈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장인데 지방선거 경선 룰과 관련돼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조사에 이거를 좀 줄이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보자면 결국 또 강성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윤 어게인 같은 강경파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선 룰 변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꼭 대통령이 해 순방하고 이런 큰 일을 할 때 집권 세력들이 당 내적으로 꼭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뭐 검사장들 고발 조치하고 그 전에는 뭐 또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가지고 또 그렇게 해외 또 나가 있을 때. 나가 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1인 1표제하고 또 뭐 비슷한 논란이 있죠. 내란 네네. 전단 재판부 설치 논란 이걸로 가지고 그냥 상당히 정치가 또 시끄럽게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이제 금주에 이제 중앙위까지 다 결정을 하려고 한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그 종착지 목적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더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용산 이재명 대통령실 비롯한 흔히 말하는 친명 세력들이 그 제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후보 선출 과정이 경선 룰이 정해져 버리면 이게 정치로서 정당 집권당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당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여야가 협치 정국도 만들고 또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뒷받침되는 그게 집권당의 하에 돌인데 네. 되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니까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자기 중심적으로 치르고 또 그 치르고 난 다음에는 8월달 전당대회 또 본인도 또 다시 연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끊임없이 강성의 그런 목소리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의힘도 당연히 그러면 경선룰을 이런 식으로 변경되고 나면은 네. 국힘의 강성 지층의 소구력을 얻는 그런 강성 목소리를 내는 후보만이 뭐 서울시장 후보든 뭐 부산시장 후보든 뭐 각급 앞으로 후보에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진영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결국 정치다운 정치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당이 그런 부분 다 이제 지향해야 될 문제예요. 네. 민주당과 국힘이 사실 좀 비슷한 논란을 지금 겪고 있기도 하고 함께 좀 그렇습니다.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경선 룰이 바뀌게 된다면 가장 관심이 있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난 변수 생긴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특히 작동할까요? 뭐 나경원 지금 현재 지방 뭐 이런 선거 기획단 위원장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경선 룰을 바꾸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고 있는데 그럼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나는 나경원 의원보다 되려 네. 다른 그런 뭐 지금 현재 초선 의원 중에서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아. 이런 새로운 신진 카드들이 당내 그런 적극적 지청 그런 기반을 토대로 네, 가지고 토대로. 오세훈 시장하고 경합해보자. 충분하게 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만큼 이 당내 이렇게 경선 룰의 변경은 기존 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감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걸 결정할 때는 다양하게 당내 어떤 그런 소통 그리고
어떤 정책이 결정 일방적으로 되지 말고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론 이야기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이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선거가 가까우게 된다면 이런 전략적 연대도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저는 충분하게 전략적 연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한교안 정당, 그런 정강훈 정당, 뭐 조원진 정당, 뭐 이런 기존 뭐 흔히 말하는 보수에 좀 뭐 이렇게 맨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정당들 다 함께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수의 힘을 이제 크게 가져가자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보수는 되고 어떤 보수는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 카드는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을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연대 함께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고 그 매개체가 경기지사 같은 게 이제 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 연대가 성공하고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떤 보수 전체 판 자체도 다시 한번 좀 변화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추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연말 연시에 보수 진영 전체가 다양한 변화가 저는 생길 거라고. 연말연시는 올해 말씀이십니까? 올해하고 내년. 두 번에 걸쳐서. 예, 아마 내년, 올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 있을까요? 올해는 아주 그냥 약간 기미만 보일 것이고 네. 내년 상반기가 뭐 본격화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야당이 지금 야당이 집권 세력도 이만저만한 집권 세력이 아닌데 그걸 상대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의 역사가 야당은 곧 연대 연합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걸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뭐 지청 보수만 결집시켜 가지고 선거 이길 것 같으면 누가 정치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점담 재판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앞서 저희 함께 얘기했던 평론가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란 전담부 설치를 이제까지 비판해 왔는데 사법부의 모습을 보니 야, 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역사적 소명 의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사법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역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가 네.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상급 분립으로서 공고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데 사법부가 뭐 입법 권력, 직접 선출 권력에 휘둘러지면은 이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시키는 그런 재판부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뭐 내란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각급 재판부에서 네. 이런 인식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의심이 들 때마다 그냥 대법원장 대법원장 사퇴시키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대법관 정원으로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뭐 헌재 재판소까지 이렇게 사심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건 바이 건으로 설치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1심이 뭐 내년 1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선고가 나올 건데 네. 이걸 선고하는 중에 그러면 또 재판부를 2심부터 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네네.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이제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한다. 그럼 당장 위헌 심판 청구 들어가면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가 민주당 내에서도 양식 있는 법률가들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그렇지만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런 걸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